저희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도 증거 수집하고 있는 7년차 탐정 UI 탐정 우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설 탐정이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일에 뭔가 좀 회의감이 들어서 직업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많이 알아보다가 어느 날 제가 하고 있는 이 인터뷰처럼 탐정업체 대표님이 하는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무작정 그분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7개월 정도 따라다니다가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시면은 유튜브를 보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유튜브에 떠도는 인터뷰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현장을 즐기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담부터 현장 그리고 마무리 미팅까지 다 제가 직접 합니다.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그러시면은 그 사무실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네. 독립탐정이 되신 거네요? 네, 제가 창업을 했죠.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친구들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랬고 반대하는 사람은 딱히 없었어요. 사실 뭘 해도 좀 성실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격려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주변에서. 뭐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제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응원을 많이 해줬죠. 잘 해보라고. 아직 이 일을 모르시는 일반인들도 많은데 네. 사람들에게 이 일은 많이 알려져 있나요? 이제 공중파에도 나오는 것처럼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어두운 쪽에 있었던 직업이라고 쳤을 때 지금은 그나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이 밝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부터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현장을 적발을 하고 간통죄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기에 무조건 민사로밖에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보니 찾으시는 분들도 있죠. 현재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의뢰는 어떤 것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도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도, 불륜, 증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의뢰가 간혹 들어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외도, 증거 수집. 외도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네. 현재까지 불륜 커플은 몇 팀이나 잡으셨습니까? 최소 몇백 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소.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되게 좀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못 만나고,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저희가 현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의 확률이 올라갈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 자체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가 않는 거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끝나는 경우는 투입한 지 한 30분이면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500건 이상? 될 거가 세보질 않아서. 네. 그러면 대표님 어떤 증거를 수집하시나요? 외도 증거를 수집을 하는데 의뢰인마다 자기가 저한테 의뢰를 할 때 의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소송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가지고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목적인지. 근데 대개는 소송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증거로 가지고 이혼 소송도 할 수 있고 배우자가 만나는 상간자 소송까지도 갈 수 있어요. 소송 목적이 가장 많긴 하죠.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그리고 증거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증거는 이제 숙박업소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장면들,
아니면 상대방 집으로, 집이나 둘만의 뭔가 아지트 같은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길에서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스킨십하고 이런 것들도 증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황들을 사진 촬영을 하신 후 의뢰인에게 보내주시는 프로세스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업체마다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을 들어가서 투입했습니다 라고만 하는 건 아니고,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뭐가 뭔지 이제 다 둘러보고, 저희가 지켜본 대상자가 차에 타면 차에 탔다, 어디로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한다, 어딘가 도착을 하면 도착을 했다, 어디서 누군가를 픽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죠. 아무래도 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종일 일하면서 사진 한 장 없는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잡으면 연락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내 이 배우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얘네가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다급한 경우가 생겨요. 차량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따라가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추적 후 이제 바로 브리핑을 해드리죠. GPS 같은 차량 추적기도 활용을 하시나요? GPS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GPS가 아무리 뭐 의뢰인 명의의 차량이고 한다고 해도 내 배우자가 타는 걸 알고 그 차량에 넣는다고 하면 불법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추적을 직접 해요. 근데 이제 의뢰인이 자기 배우자 차에 GPS를 넣어 놓고 저희가 하는 말이 진짠지 그렇게 비교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A 장소에 도착을 했다고 연락을 했는데 네. 실제로 자기가 직접 핸드폰으로 보면서 도착했네 보고 검사하시는 거예요? 약간 숙제 검사하듯이. 일을 성공했을 시 네. 보수는 괜찮은 편인가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일을 성공을 했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를 했다고 해서 덜 받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현장을 투입을 해서 일을 하기에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겠지만 현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없고, 이제 진행하는 날짜에 맞춰서 요금을 받죠. 탐정일에도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있나요? 요금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비수기는 설날, 추석 때 일이 있기도 한데, 저는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추석 때랑 설날 때는. 그 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연중무휴이신가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 현재 불륜 커플이 많은 편인가요? 많다고 느껴집니다. 아주 뭐 그냥 안 걸릴 뿐이지. 등산에 불륜 커플이 많다고 하는데 네, 사실인가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등산, 뭐 배드민턴, 수영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동호회가 잘못되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사실 남녀가 있는 어디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침 거기서 일어났을 뿐이지 어디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라도. 십자수 동호회 같은 데서도 일어날 거예요, 불륜은. 그래요? 네.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말에 저기 가평에 있는 휴게소 가면 그 휴게소 전체가 버스로 가득 차요. 다 등산차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올바르게 등산을 하면서 내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물론. 근데 그 와중에 산을 가기도 전인데 이미 취해가지고 막 휴게소에서 막 싸우고 있고, 이 여자 때문에 다투고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어디 동호회가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어디라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의뢰인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은 몇 세이신가요? 80대요. 80대. 80대에서도 불륜이 일어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분들의 연령층이 물론 뭐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기야 하겠죠. 뭐 60대 이렇게까지. 근데 20대부터 80대까지 있어요. 그 80대 손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80대 손님은 한 분뿐만이 아니었으니까, 80대도 되게 여러 분이 계신데 의심이었던 분도 계시고, 내 배우자가 뭐 외도를 하나 의심스러워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게 오해였던 분도 계셨고, 실제로 몸에 좋다는 온갖 약을 다 구해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은 아니라고 해요. 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건강식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길 가다 보면 성인용품 이렇게 파는 트럭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판대요. 그런 약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아그라나 뭐 이런 약들이 아닌 뭐라더라 뭐 자라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말린 것도 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에 막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셨던 분도 있었어요. 나이가 80대이신데도.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의 힘을 빌리는 건데 일반 약도 막 몇 통을 때려 넣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나이가 있고 몸이 많이 노쇠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한 번에 직접 경찰처럼 네. 현장에서 검거를 하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됐기에 경찰한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 배우자가 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잡아주세요 라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한테는 공권력이 없기에 직접적으로 현장을 덮쳐서 너희들의 죄를 묻겠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되게 오랫동안 집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막 1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당신 바람피지, 아유 너는 저 정신병원에 가둬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취급을 받으면서 막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너무나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은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하다가 상대방 이성을 만나서 이제 숙박업소를 들어갔다. 그럼 이제 그 현장으로 이제 의뢰인을 부르죠. 의뢰인이 현장에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에서 교육을 30분 이상은 시켜야 돼요. 돌발 행동을 하거든요. 의뢰인이요? 네. 나왔을 때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서 당신 지금 이렇게 했어 하는 걸 증거로 남겨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막 머리채 쥐어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이런 돌발 행동들이 있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있게 하죠. 그러면 이제 현장을 직접적으로 덮치는 거죠. 저희가 덮치진 않지만 의뢰인이 내려서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면 저희도 이제 양쪽에서 배치가 돼서 증거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내려가지고 의뢰인을 말리는 용도 이러시면 안 돼요. 그 현장을 덮치기보다는 의뢰인을 말리실 때 현장을 같이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차피 증거 수집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현장을 덮쳤는데 넌 뭔데? 그럼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저희가 무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아무리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이걸 저희가 잡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증거 수집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의뢰인이 덮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의뢰인 중에 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잡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증거 수집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의뢰인이 덮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의뢰인 중에 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 업체 진행을 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저희 쪽으로 재의뢰를 해서, 근데 저희가 현장을 들어가 보면 딱 알아요. 이 사람은 뭔 일이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하루에 뒤를 얼마나 돌아볼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이요? 그냥 직장인들, 뭐 학생들, 거의 뒤돌아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딱 티가 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예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죠. 이거 무슨 일 있었죠? 그러면은 없었을걸요? 막 이러다가 이제 결국엔 나오는 거죠. 선생님, 저희가 지켜보면 안다. 현장에서 행동이 다르다. 그럼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에 업체에 뭐 했었는데 걸려가지고 그런다. 어쩐지 행동이 좀 이상하다. 요런 경우, 그럴 때는 저희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솔직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현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 들어갔을 때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해준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빨리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러기에 그런 거짓말들은 좀 위험하죠. 의뢰인들이 솔직해야 도와드릴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의뢰인들이 솔직하고 저희도 솔직하게 일을 해야,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의뢰인한테 나온 거거든요. 그 정보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탐정리를 하시다가 네. 걸리신 적이 있나요?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일을 잘 못해서 어설퍼서가 아니고, 저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의뢰인의 실수. 지금 의뢰인한테 의뢰를 받아서 배우자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나와가지고 누구랑 여자를 만나서 술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만나가지고 술 먹으러 갔고 뭐 이런 장면들을 이제 증거를 수집해서 보내드리면 저희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배우자한테 전화를 다이렉트로 한 거예요. 너 지금 그 술집에서 뭐 해?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가만히 술집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찾는다든가, 그때부터 행동이 아예 달라진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의뢰인의 그런 실수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돌발 행동을 하면 저희도 위험해지니까 현장에서. 네, 그러기에 이제 사건은 종결을 시켜버리죠. 보수는 챙기시고요. 그날까지 일한 거. 농담입니다. 네. 이 업무를 7년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네. 사람의 얼굴, 몸짓, 표정만 보셔도 네. 대충 감이 오시나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 업에 있다고 해서 표정만 보고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사람마다 이제 자기 정해진 루틴들이 있는데 현장을 들어가서 이 사람을 대충 지켜보다 보면 얘는 뭐가 좀 있겠다라는 게 보이죠. 하는 행동들이 달라요.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의식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할 일이 바빠서 뭐 다른데 전혀 신경도 못 쓰고 그러고 있는 일이 대부분이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나도는 거죠. 직장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당구장 갔다가 뭐 저 마사지나 받으러 갔다가,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루 이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뭐가 있구나라는 게 대략적으로 파악은 됩니다. 보통 불륜의 현장에는 네. 술이 있나요? 그건 사람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술 때문에 잡는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불륜 커플이었어요. A 장소에서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여기서 헤어져요. 그래서 따라가 보면 결국에 다시 만나요. B 장소에서. 그리고 이제 또 C 장소에서 만나고, 이렇게까지 치밀했던 불륜 커플인데 그날 술을 좀 과음을 했나 봐요. 번화가였고 사람들이 많은, 술집도 많고, 술이 취해가지고 막 길에서 막 키스를 하고 막 간신히, 전혀 진짜로 뭐 하나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술 때문에 잡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탐정리를 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나요? 아니요. 싸움 못해도 됩니다. 실제로 싸움을 하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싸움이라기보다는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거를 의뢰인과 같이 덮치다 보면 반응들이 좀 달라요. 후다닥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놀래서 덤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저희가 좀 막아주죠. 의뢰인한테 해를 끼칠까봐 하는 거는 막아주죠. 근데 뭐 싸움을 잘해야 되고 뭐 주짓수 무슨 벨트 이상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릴 때 태권도 다 했잖아요, 저희 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요,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공권력이 없기에. 물론 제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책임도 져야겠죠. 저희는 웬만하면 사람 손끝도 하나 건들지 않아요. 손님이 네. 개인이 아니라 네. 기업이나 정부일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 눈에 가신 직원을 자르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한테 뭐 커미션 받는 거라든가 뭐 접대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민한 질문인데 네.
정치 쪽도 있나요? 정치 쪽도 있었어요. 나라에 일을 하시는 분의 사모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여기 나가도 되나요, 유튜브에? 뭐 누군지 모르시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내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걸 잡아줘라가 아니고 내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처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뭐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 자기가 자리를 차고 앉아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상간녀가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방법을 알려드렸죠. 현장을 들어갈 그건 아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뭐 녹취를 해서 뭐 이것도 뭐 증거를 일단 모아라 해가지고 방법을 좀 알려드려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자리를 안 뺏기셨나요? 그 이유는 제 안부 전화를 따로 드려보지 않아서. 거기는 약간 좀 종목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 남편을 잡아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에요. 다. 꼭 정치 쪽만이 아니더라도 되게 부자 그런 데들은 약간 좀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할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증거를 잡아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고 상간녀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고 이런 목적이라면 어쨌든 이 외도와 재산 분할은 별개거든요. 양육권도 별개고요. 그러니까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재산도 다 뺏기고 아이도 다 뺏기고 하진 않아요. 외도를 했으면 이혼 소송에만 가능한 일이지 재산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별개다 보니까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렇게 대충 봐도 되게 있어 보여요. 행색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받아요. 집 주소부터 회사 주소. 회사도 큰 기업이었고 집도 어마어마해요. 막 으리으리하고 담도 높고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본인 이혼할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법적으로 하면은 민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안 되지만 이 증거를 일리 내밀어서 내가 묻어준다는 조건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혼을 하는 거죠. 둘이서. 내가 바람피다 걸렸는데 쟤도 필 것 같으니까 쟤도 조사를 한번 해줘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같은 칼을 들고 그냥 묻어둘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보통 돈이 많거나 네, 그런 쪽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와, 재밌네요. 괜찮아요. 네네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시면 대표님, 네. 상류층에 대한 에피소드가 추가적으로 있으신가요? 약간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집에 차가 한 4대 정도 있어요. 집도 담도 높은 집에 사시고 뭐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아내 몰래. 근데 그 방식이 저희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집은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였고 그분 집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에 떨어져 있는 아주 허름한 아파트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카니발 차량을 세워놨는데 거기를 금고로 꾸며놨더라고요. 카니발 차량 안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뭔가를 이렇게 자꾸 축적하고 있는, 그걸 듣고 진짜 놀라더라고요, 의뢰인분이. 예. 저희도 봤는데 일반적인 카니발과 달라요.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을 따고 열쇠를 열고 문을 열어서 차에 있는 걸 옮기고 다시 닫고, 여기를 아는 장소냐고 물어봤더니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곳이고 일부러 그런 허름한 아파트를 골랐나 봐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보시고 네, 직접 봤죠.
의뢰인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여자분이 의뢰인이신 거죠? 맞아요. 아내분이 의뢰인이었고 본인 남편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는 이제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데는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지켜봐야 누굴 만나고 뭘 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 거죠. 탐정 일을 하실 때 네.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나요? 최신형 핸드폰이요. 갤럭시 S25 협찬 아니고요. 이게 지금 100배 줌까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 모델을 항상 쓰는데 화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삼성 최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도 쓰는데 저희가 찍어서 의뢰한테 전송을 해주잖아요. 화질이 아예 달라요. 특히나 이제 어두울 때 찍으면 다 깨지고 줌 땡겨 찍으면 다 깨지고 해가지고 실제로 법정 가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때 얼굴이 안 보여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한다. 뭐 역광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된다. 근데 다 돼요. 그림자도 지울 수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네. 드론이나 네. DSLR 같은 네. 고가의 장비들도 사용을 하던데 DSLR보다도 요즘에는 핸드폰이 더 화질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막 이만한 대포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못 따라가요, 대상자를. 네,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 저희도 차를 타고 걸으면 저희도 같이 걸으면서 증거 수집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나 이만한 좋은 카메라 있다 하고 들고 다니면 금방 눈에 띄죠. 눈에 안 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네. 핸드폰만 있으면은 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네요. 핸드폰이 없어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탐정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건을 그르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죠. 탐정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탐정을 하려면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탐정 업체에 취직을 해서 배우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 창업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선택은 하시는 거겠지만 실제 업무를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긴 하겠죠. 편의점 알바처럼 노래방 알바처럼 이렇게 구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거의 안 보인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럴 뿐이지 취직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탐정 교육도 하고 계신가요? 탐정 교육 문의가 많아서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탐정 교육을 하는 곳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고 창업을 했으면 현장 들어가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할 만큼의 그 정도의 교육이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크게는 개인 탐정하고 기업 탐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대표님은 지금 개인 탐정이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탐정이고 기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업 임원들이나 대표에 의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그 회사에 이제 직접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우리 기술을 빼가는 애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과 어울리게끔 만들어 놓고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사건이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유출범이 누군지 찾는 업무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기술을 누가 갖다 팔아먹는지 이런 것들을 잡는 기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것들도 많고요. 기술 유출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잡는 기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장 취업을 하시는 건가요? 위장 취업이 아니고 정말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찾는 거죠. 그럼 반대로 네. 스파이처럼 위장 취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요, 남의 기술을 빼온다는 이런 탐정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뭐 빼와도 그 뭐 누구한테 알리겠어요? 비밀로 하겠죠. 번외의 질문인데 네. 일루미나티 같은 세력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세력은 보이지 않는 어떤 걸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큰 힘을 가진 세력, 뭐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모든 탐정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아무래도 큰 대기업이나 큰 세력과 엮일 일도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전화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로는 대면 상담을 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세한 정보들을 그때 다 받거든요. 돈을 뭐
뭐 더 주겠다,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약간 불법적인 걸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받질 않습니다. 되게 많아요. 뭐 차로 그냥 와서 교통사고를 한번 내줘라, 지금 우리 딸 남자친구가 좀 이런데 가가지고 좀 때려줘라, 이런 것들은 아예 받질 않죠. 의뢰 자체를. 왕따 솔루션 이런 것도 있나요? 탐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학교 폭력 패키지 이런 걸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 업무들은 거의 다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외도 증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죠. 탐정리를 하려면 네.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뭐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법을 그래도 공부를 하고 알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넘어가진 않을 텐데, 그걸 아예 모른다고 치면은 문제가 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행동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의뢰자에게 의뢰를 받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감시인에게 네. 보수를 2배 이상 줄 테니 우리 편으로 넘어와라,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랬던 경우는 일단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가 지켜보는 대상자는 일이 끝나고 내일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본다고 해도 저희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리고 실제로 그 질문하신 그 내용과 비슷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의뢰한테 의뢰를 받아서 제가 지켜보는 대상자를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당신 배우자가 나를 고용해서 이렇게 증거를 잡으러 왔는데 모든 증거를 지금 다 잡았다, 근데 뭐 얼마 주면 지워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의뢰인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실제로 단골 고객이 많으신... 단골이 많을 수는 없는데,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증거 수집을 하면 어쨌든 그 증거물로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계속 걸 수는 없잖아요. 한번 걸면 끝이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랑 되게 좀 가까운 사이예요. 물론 몰랐던 사이인데 일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거주를 하셔가지고 간간히 이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본인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들어가서 잡아줬어요, 증거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의뢰인이 직접 두 번째 만남을 또 갖고 있는 거를 잡았어요. 그때 여러 가지를 작성을 했죠. 소송을 걸지 않는 대신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는 조항을 써서,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내 아내가 또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아직 그 똑같은 애랑 외도 중이었고,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이제 곧 결과 나옵니다. 3번 걸렸어요, 똑같은 상태로. 한 번 바람을 핀 사람은 네. 계속 바람을 피나요? 피는 경우가 많겠죠. 뭐 물론 100% 그러진 않겠지만 이미 맛을 봤잖아요. 외도의 맛. 네, 외도의 맛. 자기 애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징조가 있나요? 거의 있습니다. 거의 있는데 그거를 티를 전혀 안 내고 내 생활 패턴도 전혀 달라지지 않게 하면서 외도를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대개는 어떠냐면, 남자든 여자든 일단 행동이 좀 달라집니다. 내 배우자한테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 뭐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에 전혀 관심도 없던 남자가 어느 날부터 가가지고 막 펌하고 막 다운펌도 하고 머리 예쁘게 자르고, 요즘 막 유행하는 머리로 자르고 오고, 맨날 추리닝만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옷도 막 쇼핑도 많이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못 보던 속옷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좀 야한 속옷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꼭 쥐고 있어요. 놓질 못해요, 핸드폰을 손에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동들이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나가면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도 하고, 회식이나 약속 같은 게 점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빨리 내가 캐치를 하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좀 무딘 사람들은 몰라요. 못 보던 속옷이 이렇게 막 속옷이 있던 건가? 모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요즘 뭐 바람펴?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숨어요. 점점 숨어요, 어두운 곳으로.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증거를 수집을 하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쑤셔 놓고 직접 막 차량 미행도 하고 따라가다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을 할 때도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며칠이면 잡을 수 있는 걸 훨씬 더 시간과 돈을 더 많이 들여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네. 의뢰인들이 탐정님에게 네. 의뢰를 할 때 네. 보수는 어느 정도 드려야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기준이 3일 이상부터 진행이 가능해요. 그거는 저희가 정한 기준이긴 한데 아무리 뭐가 잘 나오고 증거가 많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 3일은 지켜봐야 현장 증거 잡고,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은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름과 집 주소, 이름과 직장 주소, 최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고 나서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럼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짧은 기간이 3일로 잡아놨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기준 저희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70만원 정도부터 한 1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업무를 맡길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거 맞는지 아닌지 체크만 해주세요. 그럴 때는 그냥 드라이브 겸 그냥 쓱 가가지고 작은 비용을 받고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스케줄이 비어 있다면. 예. 대개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불륜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뭐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100%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바람을 안 피우면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걸려요. 처음에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세팅을 해요. 핸드폰도 오늘 종일 했던 카톡들 다 지우고, 전화 내역 지우고, 뭐 같이 가서 밥 먹고 뭐 한 사진 다 지우고, 뭐 냄새 안 나나 내 향수 뿌리고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죠. 세팅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점 무뎌져요. 내가 오늘 하루 핸드폰 세팅을 안 하고 집에를 들어왔는데 별일이 없네? 그러다 보면 굳이 그때부터는 세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언제 어느 순간에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제 핸드폰을 빌려달래요. 빌려줬는데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눌렀어요. 아이가 엄마 이거 뭐야? 근데 막 사진에 자기 나 어때 막 속옷만 입고 이런 사진이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세팅들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점점 무뎌지면서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원래 하던 패턴에서 약간 점점 그 만나는 상간자 쪽으로 포인트가 가면서 바뀌어가는 건데, 이걸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근데 뭐 몇 년씩 살아온 내 배우자는 금방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걸릴 수밖에 없다. 대표님께서 불륜 현장을 잡을 때 네. 대상자를 네. 의뢰인이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용서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쭉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1년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근데 용서를 하고 살 거라면 아예 잊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면서 힘들다고 종종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증거를 잡고
소송을 해서 갈라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증거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래 어떻게 내가 그러겠어, 그냥 남은 인생 같이 살아가야지 하고 이해를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그때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 하니까. 탐정님들은 네. 인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인맥이 어디까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던 분들과 간혹 소통도 하고 이렇게 연락도 간간히 주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직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간혹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리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뭐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인데 선생님 그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물어보면 또 알려주시고, 또 이 분야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를 유통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 애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데 고기 좀 제가 좀 구입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막 좋은 부위 보내주시고, 돈 많은 건물주도 한 번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정부에 계신 분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뭐 통신사 쪽에 계신 분이나 통신사? 개인정보를 다루시는 분들, 뭐 개인-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주소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알고 계신가요? 브로커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브로커들. 그런 경우는 어쨌든 불법적인 요소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개인 정보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한다는 자체가 불법이기에 저희 같은 외도 사건을 하다 보면은 사실 경험할 일이 많이 없지만 사람 찾기를 한다든가 실종자나 수배범 같은 경우 그 지인들의 뭐 명의들을 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찾으려고 통해서 가는 경우들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외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건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직접 저희는 발로 뛰어가지고 현장을 직접적으로 잡고 증거 수집하고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내가 룸사롱을 갔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살살 꼬셨어요. 야 우리 나가서 내일 오빠가 저기 백 하나 사줄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제 숙박업소 가잖아요. 그건 외도로 인정이 돼요. 룸사롱을 갔다 만으로 그렇게 이혼 사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룸살롱을 가도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종업원이랑 뭔가 정분이 생겨야 명분이 정분 맞지? 정분이 나든 명분이 생기든 어쨌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따로 만나고 뭘 하고 해야 증거를 잡을 수가 있지, 거기 간 것만으로 뭔가 결정적인 이런 게 되진 않습니다. 요즘 관련 법규들이 네. 많이 바뀌면서 많은 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두웠던 탐정의 이미지에서 제가 봤을 땐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요. 공중파에서도 탐정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탐정학과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탐정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뭐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관련 법규가 얼른 생겨서 정말 올바른 탐정들이,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의뢰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안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그렇게 관련 법규가 생기고 하다 보면 그런 남의 뭐 등쳐먹고 사기치고 하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탐정학과가 생겨나고 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대학교에서도 이제 탐정학과가 생겨나고 있다. 검색만 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탐정학과. 어디 학교인가요? 동국대에도 생기고 있다고 했고요. 생겼다고 했고, 꽤 많은 학교에서 탐정학과가 생겨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뢰가 들어올 때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들어오나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크게 막 이런 여유가 있어서 바람을 피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뢰하시는 분들도 뭐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남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여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제 데이터상으로는 반반이에요. 남자 의뢰인들이 반, 여자 의뢰인들이 반.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로는 내 배우자가 나가서 외도를 하면 저는 그걸 다 보거든요. 의뢰인도 실제로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의뢰인보다 잘난 경우는 없었어요. 월등히 예쁘다, 월등히 몸매가 좋다, 뭐 이런 것처럼 의뢰인보다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다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송을 해주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우, 나가서 만날 거면 좀 잘난 애라도 만나지, 막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하기 전에 의뢰인을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하고 이제 현장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의뢰인은 저희가 만나봤고, 그리고 현장을 들어가서 그 배우자의 상간녀를 보게 되잖아요. 보다 보면 의뢰인보다 월등히 잘난 사람들은 없었다, 진짜 와 진짜 이쁘다 이런 사람도 없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아우 저 나가서 만난다는 게 또 저런 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현재 2025년에 네. 대한민국에 꽃뱀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꽃뱀도 천지일 것 같은데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꽃뱀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내가 잘생겼으니까 여자를 많이 만나야지 라는 접근 방식은 잘못된 거고, 잘생기면서 자기 배우자한테 엄청나게 잘하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그 생긴 걸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만나고 있는 상대방 이성이 한 명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의뢰인의 만족도도 다를 것이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하냐, 아니면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을 하시면서 생긴 징크스가 있으실까요? 징크스라, 주변 의식을 좀 많이 합니다. 다른 건 아닌데 이제 예전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의뢰인과 현장을 같이 덮치고 네, 들어가세요 하고 저희도 이제 출발을 했는데, 숙박업소에서 잡힌 남편이 저를 따라온 거예요. 빵빵빵빵 해가지고 차를 세우라길래 세웠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얘기도 한번 들어주라 이거죠. 뭐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결론은 뭐냐면, 당신도 가정이 있고 하면 생각을 해봐라. 집에 왔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밥도 안 줘, 애들도 안 챙겨,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싫었으면은 헤어지고 만나면 되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거니까 잘 그렇게 하셔라 했는데, 요즘 이혼 문제도 엄청나잖아요. 요즘 그 우스갯소리로 이혼하려면 오픈런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뭔가 안 맞는 거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픈런이 뭔가요? 법원 문 열자마자 뛰어가는, 음식점 문 열기 전에 가서 줄 서 있는 것처럼
법원 문 열기 전에 가서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예. 요즘 그 정도로 이혼 사건이 많습니까? 이혼율이 엄청나죠? 지금 대한민국에. 이혼율이 높아진 게 왜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쉽게 결혼해서요. 뭔가 충분히 알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혼율의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성격 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이혼율이 높아지게 된 거는 어쨌든 그 개인주의 때문에 평생 모르고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혼인을 해서 같이 한 집에 살게 된다면, 물론 처음엔 좋겠죠. 처음엔 좋겠는데 살다 보면 이제 안 좋은 단점들도 보이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구나 라는 상대방의 그런 입장을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러다 보니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탐정 일을 하시면서 네. 자신만의 신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신조.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본다고 덜 열심히 하고 하지도 않고 항상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결과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성실하게 하는 것과 결과가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테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저희한테 의뢰주시는 분들 보면 되게 밝으신 분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대개는 진짜 이 하루하루가 지옥인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의뢰인들도 그만큼의 만족을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친하신 분들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을 진행했던 그 지역을 가면 이제 안부 전화를 한번 드려요. 뭐 선생님 저 여기 현장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진짜로 막 달려와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뭐 같이 뭐 이런 걸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도 인연을 이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전 진짜 지역별로 다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제 자랑하는 것 같나요? 진짜인데 이거. 네, 이 모텔 그저께 와서 잡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탐정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데 보고 계시는 분들도 더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직까진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조차도 말을 못해서 마음속에서 많이 골마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터놓으면서 풀리는 경우들이 되게 일단 많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솔루션까지는 해드릴 수 있으니 어쨌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UI 탐정 우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